야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주제 들고 왔어요. 스타링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인터넷이잖아 하고 넘기기엔 이게 지금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됐는지 알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타링크가 왜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인류 인프라의 판을 바꾸는 프로젝트인지 완전 이해하실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은 영상 시작 전에 살짝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우선 배경부터 좀 깔아드릴게요. 위성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었어요. 산골짜기에 살거나 섬 지역이라 케이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마지못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 속도는 처참하게 느리고 레이턴시라고 부르는 응답 지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유튜브 영상 하나 로딩하는데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왜 그랬냐? 기존 위성 인터넷 회사들은 정지궤도 위성, 영어로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비트 위성을 썼거든요. 이 위성들이 지구 표면에서 무려 22,000마일, 그러니까 약 35,000km 상공에 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랑 딱 맞춰서 같이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원리는 기발한데 문제는 신호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그 위성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왕복거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응답 속도가 태생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위성을 훨씬 낮게 띄우면 되잖아. 그게 바로 저궤도, 영어로 로어스트 오비트, 에리오 방식이에요. 스타링크 위성들은 고도 약 300에서 34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80에서 500km 정도 되는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낮죠. 신호가 오가는 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레이턴시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고,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케이블이나 광섬유 인터넷을 쓰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체감되는 거예요. 스타링크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15년이에요. 장소는 미국 워싱턴주의 레드먼드. 이 동네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바로 그 도시예요. 그 옆에서 스페이스X 팀이 조용히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실험용 위성 2기를 쏘아 올렸는데 이걸 틴틴 위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왜 틴틴이냐 하면 벨기에 만화 캐릭터 탱탱에서 따온 건데 우주로 날아가는 모험가 이미지랑 딱 맞았던 거죠.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첫 번째 대규모 운영용 위성 배치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초 기준으로 스타링크는 전 세계 활성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제공국과 지역 시장도 160개가 넘어요. 이게 그냥 수치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위성 인터넷이라고 하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항공사, 그리고 길 걷다가 스마트폰 들고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쓰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숫자 얘기를 해야 해요. 2026년 3월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어요. 궤도에 올라가 있는 활성 위성수가 10,000기를 돌파한 겁니다. 10,000개 위성 10,000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냐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활성 위성 중에서 스페이스X 소유 비율이 약 67%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위성을 다 합쳐도 그중 3분의 2가 스타링크 위성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그냥 위성만이 쐈다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를 스타링크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위성이 필요한 걸까요? 저궤도 위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정지궤도 위성은 말 그대로 한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안테나를 그쪽으로 고정해두면 되는데 저궤도 위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성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가고 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끊김없이 연결을 유지하려면 위성들이 교대로 계속 접력을 이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수천 개가 촘촘하게 궤도를 채우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요. 그래서 1만 개가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는 끊임없이 이 위성 함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오래된 구형 위성은 궤도에서 내려버리고 더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위성들에는 인터세털라이트 레이저 링크,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위성끼리 서로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가 이동하는 건 지구상의 광 케이블보다도 빠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지상의 게이트웨이 기지국 없이도 위성들끼리 직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와 안정성이 한층 올라가요. 그리고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 V3 스타링크 위성은 기가비트급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가비트, 위성으로.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 내면 되냐, 미국 기준으로 스타링크 요금제를 정리해드릴게요. 크게 가정용 레지덴셜 플랜과 로밍용 플랜으로 나뉘어요. 가정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달에 $50짜리 레지덴셜 100Mbps 플랜,
데이터는 무제한이고 다운로드 최대 속도는 100mbps, 업로드는 20에서 40mbps, 레이턴시는 30ms 이하. 두 번째는 $80짜리 레지덴셜 200mbps 플랜, 데이터 무제한의 최대 다운로드 200mbps, 업로드 동일하게 20에서 40mbps, 레이턴시 30ms 이하. 세 번째가 플래그십 요금제인 레지덴셜 맥스로 한 달에 $120예요. 이 플랜은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400mbps 이상, 실제 일반적으로는 170에서 320mbps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업로드와 레이턴시는 위 요금제들과 동일해요. 여기에 추가로 네트워크 확장용 무료 메쉬 라우터랑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스타링크 미니 안테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로밍 플랜은 두 가지예요. 로밍 100GB 플랜은 한 달 $50로 데이터가 100GB 제공되고 다운로드 속도는 65에서 260mbps, 업로드 15에서 35mbps, 레이턴시 30ms 이하예요. 국내 전국 커버리지는 물론이고 최대 2개월까지 해외여행 중에도 쓸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한 인모션 기능, 해안 근처 커버리지도 지원해요. 로밍 얼리미티드는 $165짜리로 데이터 무제한이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플랜이 하나 더 있는데 한 달에 $5짜리 스탠바이 모드예요. 24시간 고속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다운로드, 업로드 모두 0.5Mbps 아주 느리지만 데이터는 무제한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 고속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별장이나 캠핑카, 자주 안 쓰는 두 번째 거주지 같은 곳에 설치해두기 딱 좋은 플랜이죠. 단말기, 그러니까 스타링크 접시, 안테나도 구매해야 하는데요. 기본 스탠다드 키트는 $349, 여행용으로 설계된 미니 안테나는 $249예요. 여기에 배송비 $20가 별도로 붙고요. 다만 스페이스X는 지역마다 수시로 할인 행사나 무료 하드웨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글이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미국 내 레지덴셜 고객에게는 스탠다드 키트를 구독 유지 기간 동안 무료로 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니 안테나는 $199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 중이었고요. 스타링크가 단순히 집에서 쓰는 인터넷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항공기 와이파이 얘기해 볼게요. 비행기 탈 때 기내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도 끊기고 유튜브는 꿈도 못 꾸고 그나마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함에 포기하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게 기존 항공위성 통신의 한계였어요. 스타링크 에비에이션은 그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상업 항공기용 고속 와이파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달리고 있는데 한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이 동시에 4K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를 제공해. 해양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선, 유조선, 석유 시추 시설, 크루즈 선박들이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 육지 사무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승무원들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가족들이랑 화상 통화를 하고 선박 운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스타링크 모빌리티 부문은 스페이스X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분야 중 하나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최대 매출원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정말 영화 같은 얘기예요. 스타링크 모바일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스타링크를 쓰려면 안테나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반 LTE 스마트폰으로 위성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소프트웨어 수정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스타링크 발표에 따르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200만 명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연결 경험을 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요. 등산하다가 조난당했을 때,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났을 때, 깊은 바다 위에서 극지방에서 하늘만 보이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서 전파 음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쓰는 스타링크 서비스 외에 정부와 국가 안보기관들을 위한 별도의 버전도 있어요. 스타쉴드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원리는 스타링크와 동일하지만 훨씬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정부기관이 자체 센서나 통신 장비를 위성 본체에 직접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지상 인프라가 파괴된 분쟁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복원력이 핵심 특징이에요. 실제로 현대 국방 체계에서 스타쉴드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단한 거 아니냐 고할 수 있는데 스타링크의 미래 계획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요. 첫 번째로 테슬라와의 연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차량들은 지상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데 이를 스타링크로 대체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요.
실현되면 전 세계 모든 테슬라가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도심이든 광활한 사막이든 외딴 시골 도로든 상관없이요. 두 번째로 AI 통합 계획이 있어요. 스페이스X는 최근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만 개의 위성이 이루는 방대한 데이터 라우팅 시스템을 관리하려는 구상이에요. 그뿐 아니라 수백만 개의 AI 탑재 위성을 궤도에 올려 지구 전체 규모의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계획도 있어요. 위성 하나하나가 데이터 처리, 노드 역할을 하는 거대한 우주 기반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현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만큼 스타링크의 시장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숫자와 기술을 떠나서 스타링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터넷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그냥 유튜브나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일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세상과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 아마존 깊숙한 곳, 알래스카의 외딴, 원주민 공동체, 남극 연구기지 이런 곳들이 이제 스타링크 하나로 16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같은 인터넷 세상에 접속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스타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농촌 지역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광 케이블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젝트예요. 남극 대륙에서도 쓰고 태평양 한가운데 요트에서도 쓰고 비행기 안에서 4K 스트리밍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위성에 바로 연결되고 하늘만 보이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불과 10년 전에는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스타링크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파고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태조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이런 거대한 이야기 재밌게 풀어서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